단기 특강 102쪽, 102쪽에서 104쪽에 있는 거 14강의 1에서 4번이죠. 같게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각 개인의 주어진 행위에 대해 그 정당성을 묻고 어떤 나름의 기준에 근거해서 그것에 대해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졸립다, 침대에 누워있고 싶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눕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8시 10분인데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다, 침대에 누워서 고민할 거야. 나는 어제 늦게 잤고 지금 피곤하니까 좀 더 누워 있어야지. 근데 내가 왜 어제 늦게 잤냐면 과제를 하려고, 보고서를 쓰려고 늦게 잤으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정당성을 묻고 나름의 기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요, 여러분들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주는 거라고. 그래서 결정을 하고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거야. 우와, 야, 니네 반 거다, 야. 와, 장난 아니다. 이게 좀 낫네요.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할 개별 행위의 옳거나 그름에 대한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 어떤 범주 개별 행위가 어떤 용 상황에서 옳거나 그런 형식을 지닌 원리를 세우고자 노력하거나 한다. 이게 요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행위들이 있겠지. 개별 행위 1, 2, 3.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친구를 돕는다. 친구를 도와.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어떤 좀 불쌍해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힘들게 그 무거운 폐휴지를 밀고 가신다. 그러면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사람 돕기. 그리고 TV를 아니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로 힘들어 보이는 아이가 다 쓰러져 가더라. 그러면 다른 나라 돕기가 있을 수 있잖아. 개별 행위들이. 그럼 이러한 개별 행위들이 어떤 유형, 그래서 요거 다 공통점하면 돕기 아닙니까? 돕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판단을 내려주겠지. 자, 이 판단을 내릴 때의 원리를 세우고자 노력을 하겠죠. 자, 요게 뭐예요? 요런 걸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요거는 내가 해, 요거는 해. 하지만 일단 내 기준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부터 돕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허용하고, 이건 그른 건 아닌데, 그런 거는 아니지만, 야, 이거 지금 박재현 누구 전화하나 보다. 일어났나 보다. 해외를 넘는 것까지 나는 아직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첫 단락 이야기는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 봐봐. 우리의 윤리적 질문들은요, 주로 이렇게 개인적인 행위야. 어쨌든 기본은 개인적인 행위예요. 어쨌든 기본은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니네가 중요한 거잖아. 니네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한 거라고 보면 돼. 첫 단락은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속한 전체로서의 사회 행위, 관행, 양상 등의 정당성, 옳거나 그름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며 판단을 내린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거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거지만, 같은 맥락에서 사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조건 여러분들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도 생각을 할 거잖아.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다면 어떤 사회적 관행의 정의로움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의 기준을 세우고 있어. 아직은 정립이 안 됐겠지만 세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요거를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이거를 사회 전반적으로 확장을 시켰을 때 과연 사회적 관행의 정의로움 결정하는 기준, 사회적 관행의 정의로움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거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할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게
사회적인 입장이라면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의로움을 판단해 줘야 할까? 그럼 생각해봐. 사회면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모두가 다 뭘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모두가 인정할 만한. 두 번째, 그래도 많은 수가 인정할 만한. 그러면 이건 다수결이라는 이야기고 이거는 만장일치라는 얘기잖아. 그거에 관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 나오는 여러분들 102 쪽에 나오는 건 어느 쪽이냐? 미리 얘기할게요. 102 쪽에 나오는 건 이쪽이에요. 모두가 인정할 만한 것을 세워야 한다. 그게 결론이야. 이 글은 요거를 알아보는 글이고요. 첫 단락에서는 그래서 뭘 했느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알 수 있죠? 첫 단락에서 6번째 줄 있잖아. 다시 여기. 그렇다면 어떤 사회적 관행의 정의로 결정 기준 무엇일까?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게 이 글의 주제고요. 그거를 누구 거를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이냐? 롤스라고 하는 철학자 얘기로 우리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롤스는 사회 정의에 대해 일반적인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래서 칠판을 좀 지우고 다시 합시다. 그러니까 개인의 행위에 관한 기준은 묻지 않아. 그거는 니네가 다 다를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잖아. 하지만 사회 전체라면 내 생각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게 롤스 얘기를 좀 할게요. 롤스가 제시하는 정의의 제1원칙은요. 하세요. 정의의 제1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2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2원칙은 다시 쪼개서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공정한 기회균등, 두 번째가 차등의 원칙.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쭉쭉쭉쭉 가서 정리합니다. 마무리하거든요. 보세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문제 제기. 어디 한번 알아보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는 1원칙. 세 번째 단락에서는 2원칙을 얘기하면서 공정한 기회균등. 네 번째 문단에서는 차등의 원칙.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마무리. 그래서 이 글의 구조는 이런 식이야.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합쳐서 다섯 번째. 이게 이 글의 구조가 되는 거고요. 자, 봐봐. 문제 1번 잠깐 먼저 볼게요. 문제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요거는 답은 3번이. 나머지는 뭐 다 엉터리고 3번을 봐봐. 사회 정의에 대한 원리를 병렬적인 구조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맞는 건데 물어볼게요. 요 구조를 잘 보고 이 글이 병렬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병렬적이라고 하는 거는 1원칙, 2원칙을 이렇게 나열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2원칙 안에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이 나란히 있기 때문일까? 이 글이 병렬적인 구조라고 하는 건 이쪽 때문일까요? 이쪽 때문일까요? 어떤 쪽 때문일까? 이 글은 병렬적이야. 부분적으로 병렬적인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원칙, 2원칙이 나란히 있어서 그럴까?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이 나란히 있어서 그럴까? 한번 잘 판단해 봐야 돼. 둘 중에 하나야. 둘 다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을 좀 해보세요. 설명은 내가 하겠지만 병렬적인 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병렬적인 거는 나란히잖아. 나란히란 이야기는 바꿔도 관계없어야 돼요. 순서를 바꿔도 관계없어야 됩니다. 근데 봐봐. 1원칙, 2원칙을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순서를 바꾸게 되면 얘가 먼저 나올 수는 없잖아. 이게 일종의 대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바꾸면 안 돼요. 그런데 얘하고 얘는 바꿔도 안 될 건 없다고. 물론 이것도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먼저 나오는 게 맞긴 해. 그렇지만 얘랑 얘를 바꿔도 100%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한 98% 문제가 되겠지. 그러면 약 2%는 바꿔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병렬적이라고 이야기할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 부분이에요. 됐죠? 1번의 답은 3번.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 본문 제대로 좀 갑시다. 롤스가 제시하는 정의의 제1원칙은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제도적 권리와 의무의 할당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원칙은요, 권리와 의무예요. 그러면 권리는 뭐고 의무는 뭐냐? 권리부터 갑시다. 권리는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인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를 최대한으로 가지란 이야기예요. 최대한의 자유인 거죠. 요거를 가질 권리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사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안에 4명이 있다고 칠게요. D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4명이 있는데 처음에 A는 이만큼의 자유가 있어요. C도 이만큼이고요. B는 이만큼이고요. D는 요만큼이라고 칠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왜? 동등해야죠. 동등해야 돼. 근데 잘 봐. 동등해야 돼서 이제 확장을 좀 시킵시다.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D는 이만큼 확장이 돼요. B도 이만큼 확장이 돼요. D나 B만큼 확장을 하려면 A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고요. C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첩된 부분이 있잖아. 이건 안 된다예요. 내 자유를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안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의무예요. 다른 사람 침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좀 해볼까? 그러면 딱 중간 이렇게 되겠죠? A, C. 그러면 B는 파란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B도 A만큼 가야 하는 겁니다. 딱 요 흰색만큼. 선생님, 그럼 이 빈칸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여백은 어떻게 되나요? 뭐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되고요. 나는 그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다른 사회 구성원들하고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게 롤스의 첫 번째 원칙이야. 그래서 뭐예요? 공정이에요. 아까 공정이라든가 정의로움 이야기했잖아요.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하는 겁니다. 자, 봐봐. 롤스는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양립 동시에 성립해야 돼요. 가장 광범위한, 가장 큰 거, 최대치.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을 바꾸면 사회는 구성원 각자가 어떤 유형 기본적인 이익들을 지니는 것을 처벌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좀 쳐봐.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 한번 쳐봐요. 사회는 구성원 각자가 어떤 유형의 기본적인 이익을 지니는 것을 처벌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봐요. 사회는 지금 읽은 거 다시 몇 개만 쓸게요. 구성원 각자가 어떤 유형의 기본적인 이익들을 지니는 것을 처벌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자, 보세요. 독해를 할 때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헷갈리는 문장이 있잖아. 그러면 이 해당되는 문장의 주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 파악을 해봐요. 그럼 봐봐. 이 문장의 주어는 이게 주어예요. 그리고 이 문장의 서술어는 이쪽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죠? 이게 목적어예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죠. 이런 사회를. 그러면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가 헷갈리면 이것도 완전 격조서로 바꿔. 사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처벌하지 않아야 돼요. 처벌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런 사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이 안에서 요 흰 거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내버려 둬야 한다는 이야기야. 이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거를 한다면 처벌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 사람이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내버려 두면서 제한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게 편해요. 독해할 때 이렇게 봅시다. 어떤 조건에서도 한 구성원이 지니는 권리들은 흰색 안에 있는 거, 사회 내 어떤 다른 구성원의 집단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의무예요. 그리고 사회는 뭘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한다라는 얘기죠. 대표적인 예로 정의의 제1원칙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참정권, 사유재산권을 허용해서 보장해서 주장한다. 이 흰색 안에 들어가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뭐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내 재산에 대한 권리. 정치와 경제, 굉장히 중요한 거 기본적인 두 개를 얘기를 했죠. 얘도 참여할 권리가 있고 혹은 어디 무슨 정치인이 될 자격이 있는 거고 자기 재산을 유지할 권리도 있는 거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의 참정권을 제한하면 안 되고 재산권을 제한하면 안 돼요. 참정권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나 참정권을 왜 필요로 하냐면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권리가 되는 거고 재산권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게 제1원칙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됐지? 그러면 이 얘기는 지울게요. 요거는 활용해야 되니까 정의로움도 써놓읍시다. 자, 세 번째 단락. 정의의 제1원칙이 이처럼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정의의 제2원칙은 사회 경제적 이익의 분배, 규제, 기획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원칙은요. 분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는 경제적인 분배도 물론 포함되지만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사회 이익도야. 이 분배에는 다른 색으로 할까? 경제적 이익도 포함이 되고 사회적 이익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 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돈도 분배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회적 이익인 거고요. 나의 자유가 확장되는 것도 나의 사회적 이익이라고. 양쪽 다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야. 보세요. 다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나눠볼 수 있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자 이제 잘 따라와. 헷갈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능력이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다른 요소는 전혀 필요 없는 거야.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사회의 어떤 유리한 차별적 지위를 지니는 동시에 모두가 그러한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보장된 상황을 요구한다. 보세요. 능력만 가진다면 어떤 특정한 지위에 오를 수 있어요. 요걸 보장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능력만 있으면 근데 이 지위는 어떤 지위예요? 차별적이고 어디 보자. 차별적이고 유리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는 부하 직원을 둘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건이 붙죠. 뭐예요? 능력만 가진다면. 자,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쪽으로 갑시다. 자, 이쪽은 어찌 보면 차별을 인정하는 거예요. 차별을 인정하는 게 롤스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만약에 능력이 같다면 그 능력을 발휘해서 차별적인 지위를 얻는 건 허용하겠답니다. 다 똑같은 지위를 주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지위를 줄 수 있다. 누구한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좀 단순한 일을 하겠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 요게 조건이 붙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능력만 가진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평등하게 만들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근데 능력은 여러분들 능력치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어떻게? 동등하게. 그래서 봐. 요거만 잘 되면 이게 잘 되면 이때부터 니네 달린 일이거든요. 이게 되니까 이거까지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예요? 요거예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건 너무 심하죠? 차별이에요. 요게 되고 나서 요렇게 인정하게 되면 요거는 인정하겠다. 그런 이야기야. 보세요. 사회는 충분히 우월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혈연, 지연, 인종 등의 변수에 의해서 여러 지위 접근을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돼요. 사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봐봐. 성별이라거나 나이, 그 다음에 학연, 지연, 그 다음에 혈연, 그리고 인종. 자, 이런 것들은요, 우연적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우연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사는 집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아프리카에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태어나는 것도 우연입니다. 그런 우연에 의해서 이런 걸 결정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워야 돼요. 다 지우는 걸 뭐라 그러죠? 블라인드라 그러죠. 그래서 롤스는 블라인드 평가를 그건 괜찮아 라고 인정을 할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자신의 삶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특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특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웬만한 기회 다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도 무조건 교육의 기회는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입제도 중에는 그 기회균등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알 수도 있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집에 사는 아이들은요, 생각보다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많은 지원이 내려가지만 보통 여기에 살고 있는 학생들, 아이들은 그래 당장 내가 뭘 먹을지도 모를 수도 있다고, 심각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는 아이들은 관심사가 뭐예요? 아르바이트예요. 돈을 벌어야 돼. 그냥 그게 용돈 쓰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내일 뭔가를 사서 먹어야 하는 거지. 그쵸? 하다못해 공부하려면 책이라도 사야 되는데 그게 지원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요. 늦게까지 해야 되고요. 그럼 머릿속에 있는 고민은 뭐예요? 아르바이트나 생계라고, 생계. 그러면 공부할 여건이 안 됩니다. 공부는 사치에 속하는 거야.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라지는 거라고. 단순하게 야 의무교육이니까 학교에 나와 이러면 기회균등 끝, 이게 아니야. 확실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까지 제공을 해야 돼요. 그게 사회의 역할이고, 그렇게까지 해서 도저히 안 되면 요게 없는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 갈 때도 여러 가지 기회균등 전형이 따로 있는 거야.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왜? 요거를 하려고. 이게 되어야만이 이게 전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돼야 여기까지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거야. 완전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게 접근할 수는 없잖아. 이건 그런 이야기예요. 이 원칙은 더 나아가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가 최대한도 보장 상태에서만 불평등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차별을 인정하는 걸 더 나아가서 불평등까지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 비난을 하겠지만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사회가 요거를 인정하면서 이런 거는 싹 다 무시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사회가 되는 거고, 사회가 요것도 제공을 완벽하게 하고 요렇게 접근을 한다면 그거는 내버려 둬야 한다라고 보는 게 바로 롤스의 공정이에요. 그런데 잘 봐. 선생님,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 불평등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완전 다 지워버렸죠. 가리고 하는 거잖아. 한 100명을 모아놓고 공정의 장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기준을 세우겠다. 100명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칠게요. 백인, 흑인, 아니면 아시아 민족, 뭐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가족이 괜찮은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 남자, 여자, 나이대 다양하게 다 만들어놔. 100명을 모아놓고요. 아이의 모든 거를 오픈해놓고 이거를 다 열어놓고 회의를 하면 내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100명을 놓고서 다 치우고 이거 완전 다 없다고 가정하고 100명 모두가 그냥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명한테 당신은 흑인이 될 수도 있고 백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20살 될 수도 있고 30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받아들일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논의를 시작하면 이 100명은 A라는 사람은 흑인이 될 수도 있는 거야. B라는 사람은 여성이 될 수도 있고요. C라는 사람은 더 깊은 소외계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다시 A는 백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100명 모두는 어떠한 조건에 유리하게 뭔가를 만들 수가 없죠. 그치?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조건을 만들 수밖에 없을 거야. 왜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 이 100명 모두가 납득할 만한 기준이 나오겠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공정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로 조건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하겠다. 차별과 불평등을 인정하겠다. 그런 이야기야. 그들이 우연적으로 처한 불평등한 사회적 환경들에 대해 미래가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주장한다. 선생님,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지 않을까요? 보세요. 부자 아버지가 있다. 부자 부모님. 그 다음에 빈곤한 부모님이 있다. 그래서 그들의 자식이 있다. 얘는 과외도 받는다. 얘는 겨우겨우 학교만 다닌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갔다. 그래서 얘는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 얘는 대학을 아예 못 갔다. 그래서 중소기업, 좀 힘든 직업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라고 합시다. 거기에 취업을 했다. 나중에 얘가 얘한테 하청을 주더라. 그래서 막 부하 직원처럼 다루었다. 그러면 아니 선생님, 이거는 얘가 부자고 얘가 빈곤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빈곤하고 부자였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한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인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긴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이 부모님이 부자가 된 건 물론 상속받은 걸 수도 있지만 자수성가한 부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럼 어디서 건드려야 되느냐? 과외를 받지? 학교 수업을 받고 과외를 받는 거죠. 얘가 학교 수업을 받지? 완벽하게 학교 수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회가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기초생활수급권자 학생들이 있다면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사회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학교만 갈 수 있게 해줬다고 해서 이게 제공됐다고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 그러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한테 직접적으로 교재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국가에서 용돈을 줄 수 있는 거고, 국가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공부할 여건이 안 되면 독서실을 마련해 줄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사회가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여기까지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문제 삼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경제적 분배가 문제가 되는 거야. 롤스는요, 경제적으로 분배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야. 완벽하게 다 평등하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만 있으면 모든 걸 허용하겠다야. 물론 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근데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기회를 완벽하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끊어주고요. 얘한테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사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다. 알겠죠? 웬만한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은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 선진국들은요,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해요. 자, 그 다음. 차등의 원칙은 사회 경제적인 이익의 불평등 관련된다. 그래서 계속 롤스는요, 불평등을 인정하는 거야.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회 구성원들 사이 사회적 혹은 경제적 이익상의 불평등 상황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 증가 이바지할 경우에만 용인되어야 한다. 자, 중요한 거니까 보세요.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얘도 불평등을 인정해요. 불평등을 인정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첫 번째,
모두가 이익을 봐야 돼요. 다 이익을 봐야 돼. 모두가 이익을 본다면 불평등을 인정하겠다. 모두가 이익을 본다면. 자, 그 다음. 사회 이익의 불평등과 관련한 차등의 원칙은 조직 내 직위와 직책 소유상의 차등 상황이 모든 이에게 특히 가장 불리한 직위나 직책을 지닌 계층에까지도 이익이 될 경우에 한한다. 모두가 이익이지만 이 모두 중에서 특히나 가장 불리한 사람 혹은 가장 소외될 이 계층까지도 이익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시장 경제 하에서 발생한 1차적인 소득 차등의 정도가 최소 수혜자. 여기서 가장 불리한 소외층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최소 수혜자.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르니까 아무래도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덜 이익을 보겠지. 그래서 무슨 말을 써요? 최소 수혜자. 회사를 이끌어가는 대기업의 오너, CEO랑 이제 막 들어온 1년차 인턴들이랑 같이 취급할 수는 없잖아. 근데 최소 수혜자라고 하는 거야. 수혜자입니다. 어쨌든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익을 받아야 돼. 모든 이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 사회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래줄 봐요. 롤스는 최소 수혜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차등의 정도를 줄여야 돼요. 이 사람들이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평등을 인정하지만 그 차등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위에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 시대 행복을 기조로 삼고 소외된 계층의 고통과 손해를 받더라도 전체 효용이 크면 정의다라고 공리주의는 얘기합니다.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봐. 봐봐. 기업이 둘이 있는데 A 기업은요. 3명이 있다고 칩시다. 3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줘요. 이 사람은 500만 원을 주고요. 이 사람은 100만 원을 뺏어가. B 기업은요. 기업한테는 800만 원을 주고요. 이 사람한테는 300을 주고요. 이 사람한테는 100을 줘. 그러면 자, 이렇게 준다고 치자고 보너스를 합을 해볼게요. 1,400이야. 합을 해볼게요. 1,200이잖아요. 자, 그러면 공리주의에서는 이쪽을 택하는 겁니다. 왜냐? 합쳐봤더니 전체 이익이 크잖아. 저쪽은 1,200이고 1,400이잖아. 그럼 공리주의는 이쪽을 택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어때요? 누가 손해를 보죠? 최소 수혜자,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지. 하지만 공리주의에서는 아니야. 어쨌든 전체로 봤을 때는 이득이잖아.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롤스는요. 1,200, 1,400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이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보다는 많이 주잖아. 누군가 이익을 보긴 보죠. 롤스는 저걸 택할 겁니다. 그런데 롤스의 입장은요. 이것도 이거보단 낫지만 더 좋은 건 뭐냐? 700, 400, 아니 350, 150 이렇게 주자고 하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야. 롤스 입장에서는 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갈 거예요. 우리 600, 400 그러면 보자 200 이렇게 주면 안 될까? 그럼 맨 처음에는 700 차이고 이때는 550 차이지만 이제 400 차이가 됐잖아요. 롤스는 저 차이도 줄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뒤에 문제 4번 먼저 풀어볼게요. 4번을 먼저 풀어봅시다. 간단한 얘기야. 가마준 공리주의 입장과 롤스 입장이 채택할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거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뭘 하면 되냐면 합을 구해봐요. 가나다라 안에서 다 합을 구해봐. 그러면 가는 900만 원이고요. 나도 900, 다는 1000이고요. 라는 950이고요. 마는 850이에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공리주의는 뭘 택할 것이냐? 다를 고를 거예요. 이거를 고를 거야. 왜냐하면 얘만 합치면 1,000만 원이니까. 이게 공리주의야. 요게 공리주의입니다. 롤스는 뭘 고를 것이냐? 이제 롤스는 아까 여기 있잖아요.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봐야 되고 차등의 정도가 최소화돼야 돼요. 요 두 조건을 충족하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라예요. 왜냐?
50, 200, 150, 250, 100이잖아. 이게 일단 최대죠. 여기 경석이가 받는 것 중에 최대치잖아. 그 다음에 차이를 봐요. 가는 550 차이, 200 차이, 150 차이, 300 차이잖아. 그러면 요게 롤스예요. 그래서 한번 몇 번? 그래서 4번. 4번의 답은 4번.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해하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거의 끝나가요. 마지막 단락. 롤스는 계약주의적 원리 하나를 쓴 공정으로서 정의관을 내세우며 이것만 잘 되면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를 사회 정의에 대한 판단의 궁극적 기준을 주장한다. 정의의 두 가지 원칙 궁극적인 원리에 기초하는데 이 궁극적인 원리는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제 보세요. 만장일치로 채택할 사회 제도는 무조건 정의롭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다 눈 가리고 요거 얘기한 거야. 다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디폴트를 영어로 만들어 놓고 디폴트를 그냥 순수하게 인간이라는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회의를 해보자. 그걸 롤스가 뭐래요? 그런 가상적인 상황을 무지의 장막으로 규정한다. 완벽하게 공정해지기 위해서 무지의 상태가 되어야 하지만 이들이 무지의 장막을 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순수하게 인간이야 라고 장막을 쳐야만이 아무 조건도 없이 논의를 해야만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고에 있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서 다른 학교 애들하고 회의를 하게 되면 외고한테 불리한 거는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학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를 펼쳐야만이 진정 누구나 다 납득할 만한 정의로운 기준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무조건 정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생각을 해도. 그렇죠? 이게 롤스 얘기예요. 1번은 3번이고요. 2번은 보세요. 사회는 구성원 각자가 지니게 될 기본적인 이익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자, 1번의 근거는 여기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그대로 있죠.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2번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공적 기준 일단 이거는 여기 2번에 2번. 어떤 경우에도 구성원의 원리는 침해받을 수 없다. 요거는 여기 침해받을 수 없다. 여기 있고요. 4번에 봐봐. 직책상의 능력에도 불평등은 기회분이 여부 관계없이 아니죠. 아까 얘기했지? 요거 줘야죠. 그래서 이게 문제 2번의 근거가 돼요. 줘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이요.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등등등 나온 이야기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1번, 3번, 2번, 5번 이거 다 여기는 뺐지만 요거 다 표시를 해놓고 문제 풀라고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3번 풀고 하면 딱 끝나겠네. 잘 보세요. 문제 3번은 니네가 눈치가 빠르면 풀 수 있는데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으냐? 보세요. 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적절한 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보기를 보고 롤스는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롤스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어떤 말을 할 것이냐. 그래서 봐. A.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것을 중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역차별을 유발할 수도 있다. 사회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 롤스는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야? 롤스는 A에 대해서 반대한다예요.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B.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중요하므로 일부 소외계층이 피해를 준다 해도 관계없다. 아니 나 그거 반대할 건데 롤스는 반대한다죠. 자, C. 어느 사회 구성원이든 간에 관계없이 대표자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 난 그거 찬성해. 롤스는 C에 대해서 찬성한다. 자, D 볼게요. 회사는 누구보다 훌륭한 실력을 지니고 불구하고 매번 승진 차별을 받는 흑인이 있다. 흑인이 있다. 말도 안 되지. 라고 롤스는 반대할 겁니다. 자, 마지막에 E 볼게요. 남성만을 선호하던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했더니 뽑아왔던 여성이더라. 거 봐라. 난 그래서 그거 찬성해. 롤스는 이렇게 평가하겠죠. 자, 이제 보세요. 1번. 롤스의 입장에 부합한다. 반대한다며. 틀렸죠. 2번. 원칙에 부합한다면서요. 반대한다며.
틀렸죠? 3번 찬성이야. 그럼 맞아야 돼요. 어긋난다. 맞지 않죠? 4번 반대하니까 이거 어긋나야 돼요. 어긋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그래서 4번.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마지막에 5번 어긋난다 그랬죠? 에이 아니잖아. 그래서 4번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 롤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요.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접근할 때도 큰 의미가 있는 거야. 단순하게 문제 푸는데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사회도 이런 방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원칙이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1원칙, 2원칙. 근데 2원칙 안에서도 기회균등, 차등의 원칙. 차등을 주지 않으면 난 되게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돈을 못 받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